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서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분주했던 오늘장의 흐름과 이슈를 브리핑하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함께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치열한 수익률 대결도 피할 수는 없겠죠. 엠빅월드 매니저가 선택한 내일장 주목할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는 투모로우 스타워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각각 코스피, 코스닥 어땠을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상승한 흐름이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서는 0.09% 하락한 2,582선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상승과 하락 종목 수를 보면 하락 종목 수가 500개가 넘는 종목으로 좀 우위한 모습입니다. 네. 자,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0.25% 장 막판에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20선을 탈환한 모습이고요. 자, 반면에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좀 우위한 종목, 하지만 그래도 거의 700개 가까이 코스닥에서는 상승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네, 수급을 살펴보면 일단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했고요. 개인은 코스닥만 매수한 상황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우리가 또 시간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카메라 모듈 이야기 했었잖아요. 제일 많이 나눈 이야기죠. 오늘 그 이슈가 오늘 장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기가 미국 전기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계약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지금 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로 추정은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때문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은 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들 보겠습니다. 의료 AI가 오늘도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루닛이 만든 이 AI 기기가요, 일본에서 바로 의료보험 적용에 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의료 AI 탑3 종목들이 있죠. 루닛, 뷰노, 그리고 JLK까지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좀 막내 동생으로 평가받는 JLK도 7% 넘는 상승세,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 짚어볼 텐데요. 예. 이 공매도 잔고가 한 달 만에 다시 1조 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110만 원이 깨지면서 107만 원의 종가 매도 마무리가 됐었고요. 네. 그밖에 에코프로 형제들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그래도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움직인 모습입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자, 오늘 초전도체를 언급했습니다. 초전도체는 과학혁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움직였을 때 막 상한가를 찍고 했던 종목들은 나오지 않았는데 견고한 흐름 18%에서 17%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뚜렷한 매크로 이슈는 없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주들은요,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없어서 오히려 좋지 않을까? 공부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해서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정부에서 이 중국인들의 유커 150만 명을 우리가 다 잡겠다 하는 정책이 바로 나왔습니다. 중국인의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쉽고 빠른 입국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얼마 전에 풀리게 됐습니다. 그 단체 관광에 대한 수수료가 한시 면제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쇼핑을 할 때가 이제 되겠죠. 그때 면세에 대한 할인 할인 폭도 상당히 크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보면 좋을까? 다음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하면 바로 생각나는 것, 민수 아나운서 바로 화장품이겠죠? 네, 그렇죠. 마스크팩. 네,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이 가장 먼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일본 후쿠시마 이슈와 함께 중국에서는요, 일본 화장품 불매 운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다음 면세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롯데 면세와 신라 면세는 글로벌 면세에서 순위가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을 보니까 모두 중국과 관련된 이슈들이었어요. 하지만 단체 유커들이 돌아온다면 이런 전제가 깔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면세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의외의 섹터를 갖고 와봤습니다. 편의점이요? 예, 그렇습니다. 편의점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물론 뭐 쇼핑도 많이 하겠죠. 네. 편의점을 엄청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 네. 편의점이 유명해가지고 가서 다 쓸어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위챗이라는 메신저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네이버도 페이 결제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똑같이 위챗페이도 있습니다. 위챗페이가 전년 동기 대비 174%나 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알리페이도 60.4% 이렇게 결제 수단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나왔기 때문에 편의점 관련주들도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에 한번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좀 악재는 어떤 게 있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뭐 매크로 얘기를 하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 중국에서 뭐 부동산 디폴트 이야기까지 나와주면서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삼성증권에서 중국 주식시장의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8월은 지나갔고요. 9월 기본 시나리오로 봤을 때 70% 확률로 부양정책이 강화되면서 조금 부동산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현황을 살펴보면 당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는 부동산 거래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는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부동산 경기는 어떨지 중국 부동산 경기도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바로 어제 기사가 났었죠. 비구이 위안이 297억 원 이자 상환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예기간 만기 직전에 지급을 하면서 디폴트는 겨우 모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위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내년까지 3조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자금 조달 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는 여전히 존재하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위 50개 개발사, 민간 부동산 개발사 업체들인데요. 그중에서 34개가 채무 연체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중국의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기 위해서는 주택 판매가 의미 있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사실 이는 좀 아직까지는 어렵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계속해서 내고는 있지만 전국적인 효과는 미지수에 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고 있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도미노 디폴트는 계속해서 우려가 된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이 작정명 시크릿은 장 마감 후에 일어난 일들, 이슈들 체크해서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에 큰 영향을 미칠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이슈, 공시들 체크해서 내일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내일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이슈가 됐던 뉴스들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이 이 한국경제회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시장 안정화 조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만큼 한시적으로만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을 한 건데요. 우리 정부 이 평가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물가 안정과 또 경제 기초 체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K배터리 점유율 하락 소식입니다.
중국 배터리 기업이 유럽과 북미까지 공략을 강화하면서 한국 배터리 3사 점유율이 25%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 30조 원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제30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사이버 보안 시장 육성과 관련한 예산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를 한 건데요. 이는 세계 5위권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거래, 시큐레터와 모니터랩 등의 보안 관련주들 급등했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에서 그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병 약을 금일 식약처로부터 안정성과 내약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어서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상위 5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에서는요, 1위에는 일동홀딩스와 2위 일동제약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앞서 장마감 뉴스에서 살펴봤듯이 일동제약에 먹는 당뇨병 약 임상 승인 소식이 이 일동기업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3위에 올라와 있는 KR모터스, 3년 만에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재능했다는 소식에 상승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1, 2위에는 시큐레터와 모니터랩이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사이버 보안 30조 원 시장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향후 기대감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다음은 6위에서 10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사마페인트가 6위에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에는 올릭스가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10위에는 세기상사가, 그리고 코스닥에는 ES큐브가 랭킹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후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마감 후 이슈와 시간의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지금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반가운 얼굴입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나왔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은 저희 새로 만든 이 스튜디오는 오늘 처음이신 거죠? 처음이죠. 어떠세요? 자, 분위기 보니까 뭐 이걸 몸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제 네. 엄지척 될 와. 것 같고요. 네. 자,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증권시장의 미래가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를 갖는 그런 네.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 또 화려한 스튜디오와 함께 또 한규수 매니저님의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나오셨다고. 똑같습니다. 넥타이 하신 거 상당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이제 뭐 날씨도 이제 조금씩 시원해지니까 네. 좀 단정하게 좀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1등, 압도적인 수익률로 1등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수 아나운서는 우리 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고 네. 저 오늘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어제 처음으로 시간의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오늘 시장에서도 이어졌어요. 삼성전기. 민수 그렇죠. 아나운서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네. 이런 거 보면은 한규수 매니저님 앞으로 네. 시간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매니저님은 항상 좀 시간의 이슈 우리가 처음 다뤄보잖아요. 네. 평소에 많이 보셨나요, 좀? 시간의 이슈 봤죠? 보긴 보는데 이제 저는 시간의 이슈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 종목마다 그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긴 나옵니다만 시간의 시세가 정규 시장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시세가 연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잠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간 외에 나올 수 있는 기사, 그러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이라든가 또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제 그 시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 외 종목군들을 보실 때는 일시적인 재료인지 아니면 좀 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큰 재료다라고 한다면 정규 시장에서도 우리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런 종목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팅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타워즈 또 우리가 이 작전명 시크릿을 통해서 내일 시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잘 대비하는 이런 시간을 좀 잘 마련하도록
하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딱 적절한 분이 와주신 것 같아요. 사실 한규수 매니저님이 매크로를 정말 잘 보시잖아요. 최고죠. 오늘 또 장마감 뉴스 아까 임혜정 아나운서가 하는 걸 보니까 네. IMF 하반기 한국 경기 회복을 전망했다라고 했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 쪽에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IMF라고 하는 국제적인 기구가 한국 경제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기 때문에 한국 증시를 보는 외국인 투자들의 시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긴 관점에서는 IMF의 이러한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네. 실질적으로 IMF가 예측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특히나 반도체를 선두로 해서 업황이 살아날 수 있을지를 일단 지켜보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연말과 내년 정도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고 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시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 따라서 시장이 살아나고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또 한국 경제 지표가 살아나는지가 조금 필요하겠고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IMF의 이제 긍정적인 시각에 따라서 올 연말 내년 정도 선에서 시장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네. 삼성전자 쪽으로만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수급이 좀 다른 쪽으로,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퍼지면 이제 좀 대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분석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일단 실질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주시로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그런 징조로도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일단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화학 업황도 살아나고 철강 업황도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선제로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나중에 외국인들의 배팅은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매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선두에는 역시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장 먼저 집중을 해야 될 종목과 섹터는 일단 삼성전자로 일단 반도체가 될 것이다. 반도체를 먼저 보고 나중에 다른 섹터가 살아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IMF가 그래도 하반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좀 회복세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두로 한교수 매니저가 이제 반도체와 함께 경기 민감주들까지 함께 올라가는 증시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좀 다른 뉴스들 한번 장마감 후 뉴스 볼까요? 보니까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국내 CPI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경제 회복 전망이 나왔는데 다시 물가는 올라가고 우리가 우려하는 인플레이션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건가?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건가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을 보실 때 정말 나오고 있는 이 경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매일경제 TV를 비롯해서 이제 뉴스들과 경제신문 정도는 정말 매일매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의 큰 흐름들을 일단 아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생활에도 부담을 주긴 합니다만 증권 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왔고 단행을 해온 상태에서 그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 역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분명히 이제 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거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섹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유가까지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어떤 물가 상승이라든가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증권 시장을 봤을 때는 지수 상방을 가로막는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은 이제 방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거나 내지는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구나라는 것으로 시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지수의 상방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배팅할 만한 시점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도 있고 그 위에 있던 뉴스도 보니까 요새 유가 부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유를 할 때마다 다시 이렇게 또 가격이 예전만 해도 한 많이 두 달 전만 해도 1,500원 밑에서 전 디젤을 쓰거든요. 1,500원 밑에서 주유를 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1,500원 넘어가고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100원, 200원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 우려도 좀 여러 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참 그 휘발유 가격이 한 1,500원 하면 마음 놓고 듣죠. 그죠? 1,700원, 1,800원 넘어가면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좀 아껴서 놓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 일단 지금 이 유가 상승세 이제 우리나라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만 이 유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는 미국 경기에 미국의 CPI라든가 또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에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유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사우디라든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감산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산과 더불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가 감산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네옴시티를 지금 하다 보니까 네옴시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인위적으로 유가를 최소한 이제 80% 이상까지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유가 상승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다 보고 있고 거기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놓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가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글로벌 물가에도 계속해서 자극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올라간 부분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물가를 자극하고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어떤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시장을 눌러대는 그런 변수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주라고 한다면 정유주 정도가 되겠죠. 정유주. 최근에 이제 정유주도 좀 올라갔는데요. 유가가 좀 더 올라가고 한 100불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유주 정도가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수혜는 좀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금리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상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맞아요. 지수를 상방을 압력하는, 그렇죠. 누르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를 살펴보면 먹는 당뇨병 약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일동제약 임상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는데 이 약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되면은 이제 살도 빼는 건데 그쵸. 술도 안 먹게 될 수도 있고 담배 끊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그 미국에서 지금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지금 시장이 이제 또 관련 종목들도 시세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일동제약이 지금 위고비 계열에 이제 먹는 당뇨약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일상을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재료 자체는 좋아요. 재료 자체는 좋고 또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초가에서는 주가가 많이 급등할 거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당뇨병 치료제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재료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임상 3상까지 통과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약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우리가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신라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난치병 치료제 한다고 한다면서 임상 3상을 넘기지 못하고 주가가 바닥권까지 곤두박질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약이 실질적으로 3상을 통과해가지고 현실화될 때까지는 넘어야 될 산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많은 제약업체들이 이런 어떤 당뇨병 치료제라든가 또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뛰어들면서 시장이 조금씩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동제약 이 자체로서 주가가 계속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거나 하는 등의 흐름까지 나오기는 좀 어렵고요. 또 재료가 이미 이제 장 끝나고 나왔죠. 그쵸. 그러면 아침에 주가가 갭상승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쫓아가기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에 의한 강세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쫓아가는 거는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동제약은 이제 오늘 일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임상 네. 일상이요. 근데 사실 더 앞서가고 있는 건 한미약품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어서 사실 이쪽 일동제약에서 쏘아 올린 공이 내일 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의 훈풍을 불어다 일으켜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이런 위고비라든가 마운제 같은 이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일단 시세가 나고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세가 났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미가품 같은 종목군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재료를 갖추고 일단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고 같이 움직였지만 실질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라든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바이오 제약주들이 가다가 멈추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주가가 못 간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에 의해서 앞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그런 업체들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거나 삼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업체까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제약주 전반에 걸친 어떤 급등을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마감 이후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이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30조 원 육성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한번 또 정책 수혜에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안 관련주가 조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약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많죠. 정책 수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감은 좀 있습니다. 정책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보안 업체들이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이 워낙에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또 이제 소형 업체들이 많습니다. 소형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보안 시장이 이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혜를 많이 못 받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경주가 되게 되면 보안 업체를 중심으로 하나씩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전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보안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집니다. 여기다 최근에 이제 생성형 챗 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 보안 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안 업체들의 주가는 뭐 바닥을 기거나 내지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별로 받쳐주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업체들을 한데 모으거나 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은 지금 눈에는 별로 띄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죠. 앞으로 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가 바닥권일 때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어떤 종목이 있고 어떤 업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보안 관련주는 조금 멀리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안 관련주들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글로벌하고 대결을 해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약하죠. 그렇죠. 시총 자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시청도 그렇고요. 기술력도 그렇고요. 아직 좀 약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이제 보안 시장 자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시장 자체가 앞으로 클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뭐 속된 말로 이제 보안 시장 자체 보안 업체들이 맨 바닥에 있는 업체지만 그러나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걸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키워주고 시장을 활성화에 나서게 되면 그 시장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그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죠. 무인 점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무인 점포에서 이제 그 인식 기능이라든가 자동 결제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그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그 시스템들을 대체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은 우리나라 보안 시장 자체는 걸음마 단계고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오히려 멀리 보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책 모멘텀이 붙어주면은 같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슈 한번 더 살펴볼까요? 한교수 매니저님 아까 골라주신 것 중에 점유율 하락이 이어지는 K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25% 밑으로 좀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이 뉴스 말고도 한 달 전 뉴스에서부터도 뭐 CATL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점점 밀리고 있다는 소식은 좀 계속 전해졌거든요. 그렇죠. 지금 1월에서 7월까지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셀 시장 점유율이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3.5%까지 계속해서 야금야금 줄어듭니다. 일단 LG엔솔은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SDI하고 SK온이 조금 이제 시장 점유율을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위상이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일단 전기 자동차 시장의 이제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중국이 주력으로 가고 있는 LFP 배터리 쪽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강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LFP 배터리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경쟁력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터리 쪽에 대한 기술력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뭐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LFP 쪽에서도 분명히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FP 배터리와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이제 뭐 각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터리 종류가 많죠. 이제 뭐 삼성이라든가 또 LG라든가 또 SK 속에서도 뭐 이제 원형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 시장도 진출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천재로 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배터리 셀 3사가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2차전 시장은 LFP 배터리 말고도 새로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서 누가 선점을 하나에 따라서 그 전망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 시장, 중국의 지금 뭐 비아디라든가 CATL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약진하고 있고 굉장히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약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뭐 중국에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배터리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에 따른 경쟁력이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그 기술력은 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K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살아있다,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LFP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지금은 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K 배터리 좀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작전명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수익률 대결 스탁워즈 투나잇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모로우 스탁워즈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거든요. 지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룰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MBN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또 누구 있죠? 김병진 매니저. 한규수 매니저님요? 네? 그러니까 한규수 네 명의 매니저 같이 네, 하잖아요. 김병진 매니저님, 조선일 매니저님. 네, 그렇게 있죠. 또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이 되고요. 방송 다음 날에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됩니다. 자, 이어서 목표가 터치를 하면요.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소저가, 입절가 터치하면 포트가 제외됩니다. 단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든 언제든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하고요. 자, 이게 우리의 새로운 룰이 나왔습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입니다. 4인의 매니저들은요, 월 4회에 아무 때나 종목을 편입할 수 있는 찬스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매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출연하는 매니저 제외하고도 나머지 세 분이 전화해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해야죠. 아, 대신에 그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앞으로 종목 소개를 하는 걸 해서 1분 30초 시간 제한을 걸어둘 예정입니다. 그럼 1분 30초 내에 편입하는 종목을 네. 얘기를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바로 뚜뚜뚜 소리가 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룰 모두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생겼거든요. 한규수 매니저님. 네. 이거 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예전에는 딱 고정된 날짜에 와서 그쵸. 이제 종목들을 편입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종목도 별로 없을 때는 정말 고정된 날짜에서 종목을 편입하게 되면 참 그것도 곤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약간 프리하게 정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딱 매매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포트에 편입을 시키게 되면 더 수익률도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기대감을 일단 가져볼 수 있겠고요. 약간은 이제 종목의 압박에서 오늘 출연하니까 종목 가져야지 그런 압박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수익률 제고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또 시장이 어려울 때가 되면은 포트에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슬림한 게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재밌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힌트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반도체주가 좀 크게 계속해서 올라간다 생각이 드시는 분께서는 전화를 해서 일주일 내내 종목을 편입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매매 전략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생각하면 더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일단은 먼저 오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은 지난달에도 1등을 하셨는데 그때 평소에 하시던 트레이딩 스타일을 버리시고 뭔가 짧은 방망이로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리셨습니다. 이번 달 전략은 좀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세요? 이번 달 전략도 방망이 짧게 잡고 짧게 칠 겁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꾸준히 언급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지수에 이제 방향이 없어요. 지수가 방향성이 없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계속해서 기어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아도 주가가 잠깐 올라갔다가 빠지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눌리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진행되다 보니까 매매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방향이 없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꾸준하게 가는 종목이 특히 몇 종목밖에 안 되는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끌고 가는 매매보다는 이 순환 장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뭐 2차전지 내지는 바이오제약 그리고 지금 로봇테마 이런 테마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이 흐름들을 우리가 타면서 짧게 수익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이 지금은 필요하겠고 이 매매 방식이 저는 상당 기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지수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수의 상방이 막혀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박스권 장사가 진행될 때 좀 짧게 잡고 치고 빠지고 가는 이런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그나마 계좌를 좀 지키면서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모아가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어서 저는 일단 시장의 순환 흐름을 보고 플러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좀 안전한 위치 여기다가 수급을 보고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이게 이제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황 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서 안전한 위치에서 들어가서 수익 났을 때 좀 짧게 털고 나오는 이런 매매 방식으로 지금 지난달부터 진행을 했고 이번 달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섹터를 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종목을 보면 좋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차트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맥점 포인트를 잡는 게 참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장 자체가 수익을 지금은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데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는 전략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갔다가 살짝 꺾이면 요만큼 올라간 거라도 수익을 챙기자라는 측면이겠고 또 가장 맥점 포인트, 핵심 포인트는 안전한 위치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서 덜 깨지거나 안 깨지려고 하는 매매를 하다 보면 적어도 2, 3%, 4, 5% 어쩌면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 10%, 20% 수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맥점 포인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 안전하게 매매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9월 안에 이슈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렇죠. 주도 섹터는 그럼 딱히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이제? 일단 저는 주도 섹터는 아직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반도체예요. 아직까지는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그나마 있는 종목이 반도체고 2차 전지는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 눌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일부 뭐 화장품주라 이런 거 빼고 큰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그나마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하반기 내년 이후에 만약에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나마 주도주가 될 수 있고 그 주도 섹터 안에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반도체가 단기 매매라든가 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더라도 반도체 종목도 좀 많이 보시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보자는 건 좀 저점에서 모아가는 시기라고 딱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모아가는 시기도 아직 이른가요? 좀?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모아가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지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지수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지금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려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매집 전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떨어졌다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것을 지금으로서는 당분간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집한다고 하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으로 짧게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 주변 여건이라든가 시장이 살아나는 조짐들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좋은 종목 가지고 중장 기준으로 매집해 들어가는 전략 펼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마음대로 전 트레이딩 못할 것 같습니다. 민수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섹터 그 중에서도 수급이 좋아야 들어가거든요. 그게 마음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세 섹터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은 네. 주도주도 없고 대세 섹터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트레이딩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이제 오늘 단타치로 들어갔는데 한 3% 5% 수익 났잖아요. 네. 털어야 되는데 못 털어요. 그죠? 못 털고 또 이제 만약에 3% 수익 나가지고 털었어요. 네. 상한가 가죠. 그럼 마음이 바뀌어요. 그 다음 종목 매매할 때 3%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되는데 그냥 들고 갑니다. 그럼 먹고 다시 또 뺏겨지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 트레이딩 매매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매에 있어서 기준을 반드시 세우셔야 돼요.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나는 짧게 갈 것인지 아니면 요만큼만 먹고 나올 것인지 팔고 더 가도 신경 쓸 거냐 신경 안 써야 된다. 이런 어떤 기준을 세우면은 단기 매매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엇박을 타버리면 진짜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왠지 그런 생각 들잖아요. 나는 다르겠지. 네, 나는 먹을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규수 매니저님은 안정적인 종목을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종목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투모로우 스타거즈 첫 번째 편입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첫 방송 이후로 해가지고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좀 가지고 올 생각도 했는데 네. 일단 뭐 원칙은 원칙입니다.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깨지지 않을 정도 그리고 조만간에 단기 수익이라도 나올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을 일단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꾸준하게 얘기했던 종목 중에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 제가 공략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최근에 이제 한규수 매니저님 이 종목을 가지고도 많은 트레이딩을 또 하셨고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왜 갖고 왔을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일까라는 생각은 그죠? 바로 듭니다.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을 쫙 훑어보면서 이제 맥점 포인트 안전하면서도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나 있을까 그런 부분들 또 바이오 제약도 로봇 관련주들 다 분석하면서 일단 안전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보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올 수 있고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제 재료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 재료는 분명히 나온다. 그런 가운데 기술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주가가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주가가 상한가를 나흘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한번 상한가를 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옆으로 기어나가다가 이 종목도 제가 이제 포트에 이제 8월달 넣으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 넣습니다만 결국에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쳤거든요.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물론 상용화까지는 뭐 2027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만 한간에는 2025년 그 상용화 얘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중국과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삼성에스다, SK온,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업체들이 지금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상용화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아직은 전기차 관련주 전반에 걸친 흐름 자체가 쉽지 않다 보니까 반등 포인트를 예측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한 번 정도 양봉을 상한가를 기록하고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죠. 그리고 충분하게 주가 수렴 과정을 거치죠.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N자 상승 패턴이라고 합니다. 갔다가 눌림을 주고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눌림을 줬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이제 거의 안정권에 왔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일단 매수 포인트에 왔다라고 해서 일단 포트에 가져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분명히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릴 때 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7월 달에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네. 9월 넘어가게 되면 아마 시제품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모멘텀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현재 분위기 위치가 반등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현재 거래량 측면에서도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2번 늘어났었죠. 다시 거래량이 한 2, 3일 안에 더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한번 정도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해서 이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매니저님 확실히 지금 바닥은 확실히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삼성 SDI든지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가 한번 터지는 걸 기대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모두가 지금 뭐 2차 전지는 전고체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양극재 이쪽 많이 보셨고, 맞아요. 또 반도체 많이 보시고, 로봇테마 많이 보시고 하는데, 어차피 시세는 2차 전지 쪽도 계속해서 순환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5일 전에 상한가 분명히 한번 쳤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가 주도주다라는 맥락보다는 이렇게 안전한 위치에서 한 번 정도 순환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길목을 잡고 튀고 올라올 때 한 번씩 툭툭 털어내면서 매매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한번 그 위치까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그러면 가격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격 네. 전략 어떻게 되시나요?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대체로 20만 원 정도가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3일째 음봉을 치렀기 때문에 낙폭은 좀 크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오늘 종가 24만 1,500원 제시를 드리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움직이면 직전 고점 정도까지 갈 거로 보고 있어서 직전 고점까지 목표가 31만 원 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짧은 방망이지만 목표가는 좀 높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이 정도는 잡아야죠. 이 정도는 잡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종목마다 이제 목표 수익률을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뭐 5%, 6%, 3% 보고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적어도 10% 이상의 어떤 수익이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서로 생각하는 이 짧은 방망이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짧은 방망이 이 정도고요. 한규수 매니저의 짧은 방망이 이 정도인 것 저도요. 같습니다. 저는 한 3%만 먹어도 만족하거든요. 네. 3%씩 매일 먹으면 초대박 납니다. 그럼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3%씩 먹으면 진짜 초대박 나는데, 그러니까 10번을 단기 매매를 해서 8번에서 9번을 먹으면 주식 장기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3%를 먹기 위해서는 정말 매매 원칙과 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주식 장기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그 확고한 것 이제 어디로 가서 또 매니저님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해서 녹화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너튜브에 가서 한규수 72년 동영상이 오늘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 보시기 바라고, 그 한규수 밴드에 가셔도 한규수 밴드 치시고 한규수 누르시고 밴드 오시면 지금 오늘 녹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녹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적인 부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수익을 꾸준히 내느냐. 요즘에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내느냐. 단기 매매의 이제 기법적인 부분들 좀 말씀드릴 거고, 내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종목군들, 이제 순환하면서 시세가 어느 쪽으로 매기가 이제 순환할 것인가. 라는 그런 유망한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시장의 순환 흐름 보시기 바라고, 내일도 장 끝나고 제가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가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